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컨텐츠의 제목은 전체주의 운동이 권력을 잡는 방식입니다. 정치 매주부는 이용 가치가 있는 바보다 라는 영상을 통해 요즘 정치판에 대한 우짜의 생각을 얘기했었는데요. 이번 컨텐츠는 지난 영상에서 얘기한 정치적 매춘부를 순화한 다른 이름, 즉 유용한 바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유용한 바보는 특정 정치운동이 긍정적이거나 필요하다라는 잘못된 믿음 하에 대혼란을 불러올 정치운동을 지지하거나 조장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시간을 한 세기 정도 과거로 돌려 적당한 사례를 들어보면 순진함과 이상주의, 감성으로 전체주의 소련 정권을 지지한 서방 내 동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용한 바보에는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요. 경기 침체나 사회적 불안정 등 계속되는 만성적인 위기로 인해 분열된 사회에서 강력한 세력이 해당 사회 내 지배권을 놓고 경쟁할 때, 해당 사회 내 그룹 중 일부는 극단주의 운동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특정 그룹으로부터 지시 및 이용당할 수 있는 바로 유용한 바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주제 자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등장시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자 개인적으로는 몇 년 전 스카이라이프를 끊기 전에 본 마지막 외국 드라마 중에 독일 TV 시리즈인 바빌론 베를린이 있는데요. 당시 바빌론 베를린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 드라마에 암묵적으로 숨어있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유용한 바보에 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바빌론 베를린이라는 드라마를 안 본 분들을 위해 잠깐 요약해보면, 바빌론 베를린은 1933년 나치가 집권하기 몇 년 전, 즉 1929년의 베를린을 배경으로 한 화려하고 복잡하게 구성된 드라마인데요. 우짜는 드라마나 영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드라마 바빌론 베를린의 배경에다가 우짜가 아는 역사적 내용을 살짝 가미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1920년대 베를린에서는 다양한 파벌, 팩션들이 경제적 빈곤, 정치적 혼란, 1차 세계대전 트라우마 등이 가득한 비참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갖다가 행사 및 확대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짜 관점에서 드라마 바빌론 베를린에는 크게 봐서 4개 팩션, 파벌이 등장하는데요. 하나씩 얘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920년대 당시 인기를 넓혀가고 있었지만 적당히 무자비한 공산주의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 공산주의자들보다 무자비하지만 더 계산적이고 비묘한 방식으로 번성 중이던 베를린 지하세계를 운영하는 갱스터, 갱단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 법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범죄자를 공정하게 대우하려고 노력하는 경찰을 앞세웠으며,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 약하고 빚에 찌든 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공화국 정부, 바이마르, 즉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가 있습니다. 네 번째, 독일의 민주주의 실험을 중단시킴으로써 군주제와 독일군을 재건하려는 SA 브라운 셔츠를 입고 거리에서 폭력을 일삼으며 나치당의 이상에 충실하면서 즉 자신들이 지명한 공산주의자와 유대인 상점 주인들을 물리치기 위해 군중들을 조직하는 군국주의자와 초기 나치 조합, 이렇게 총 4개 팩션, 파벌이 됩니다. 드라마를 안 봤다고 하시더라도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있듯이 1920년대 독일에서는 군주제와 군국주의 산업주의자들이 그들의 이익과 정치적 권력을 위협하는 공산주의자 및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데 있어서 SA 브라운 셔츠단을 유용한 바보로 간주하며, SA 브라운 셔츠단, 즉 나치 역시 군국주의자들을 통해 불확실성과 혼란을 일으키면서 군국주의자들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유용한 바보로 사용합니다. 참고로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더 심각해질수록 군주제 복원과 강력한 군대를 통한 질서 회복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 포인트로 강하게 어필되지요. 예, 드라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리즈로 이어지는 드라마 바빌론 속 등장인물들의 결말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투쟁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치에게 유용한 바보였던 것은 공산주의자가 아닌 군국주의자와 산업주의자들이었는데요. 나치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들이 보기에 유용한 바보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즉 독일 군국주의 산업주의자들이 결국에는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사람들, 나치에게 유용한 바보가 되었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반전의 근간을 이루는 역동성을 어느 정도는 식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극단주의가 일반화되면 극단적인 양극화도 일반화되며 질서와 번영의 회복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시 시작한 기득권 세력은 점점 더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집단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 무능한 집단으로 간주되게 되면 질서를 회복하고 침몰하는 국가를 구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약, 마약, 독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한때 기득권 세력에게 그저 그런 귀찮은 존재였던 극단주의자들이 사회 질서와 경제의 혼란스러운 세태를 끝내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으로 간주 또는 인정받게 됩니다. 게다가 기득권 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충성심은 약해진 반면에 극단주의 진영에 있는 열렬하고 참된 신자들은 그들이 자칭하는 대의를 위해 완전히 헌신하는 극단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우리만이 나라를, 국가를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선이지겠죠. 극단주의가 일반화되고 오직 극단주의가 완전히 뿌리 내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전체주의 운동이 권력을 잡는 방식이며 시민들은 극단주의 세력이 악용하는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문제들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기득권 세력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면서 기득권 세력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우짜견적으로 유튜브를 2달 넘게 하면서 보는 몇몇 댓글들 통해 나름 20년 가까이 열심히 청소한 까닭에 깨끗한 블로그와 달리 느낀 게 있어서 이번 컨텐츠를 2번 연속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2024년 현재 한국에서 힘, 즉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같은 자들이 되겠죠. 그런 자들에게 우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를 유용한 바보로 써먹기 위해 띄워주고 있는지 조심하라. 최종 게임, 최종 단계에서 당신은 전체주의 운동에 당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 플레이하되 신중하게 플레이해야 되며 과신과 오만함은 우리 모두를 무의식적으로 유용한 바보로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우짜가 만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번에 우짜가 지금 전체 운동에 대한 그 전체 운동이 권력을 잡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컨텐츠를 갖다가 뭘 할까 지금 조금 고민 중인데요. 뭐 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뭐 전체주의하고 뭐 정치 매춘부는 이용 갖추고 있는 바쁘다 뭐 등등 이 똑같은 시리즈를 할지, 우크라이나전 관련 얘기를 할지, 아니면 미국 대선 얘기를 할지, 대선 상대가 확정됐으니까 미국 대선 얘기를 할지 조금 고민 중입니다. 하여간 뭐 결정해서 늦지 않게 이번 일요일에 한번 더 호스팅, 그러니까 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